부동산 시장의 추가 규제 가능성 사실상 현실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파리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요. 규제가 종합백화점식으로 끊이지 않았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그런데도 보란 듯이 코웃음을 치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파리 대책 이전 서울 아파트값 1년간의 상승률은 4.78%,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는요. 6.32% 더 높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강화 카드를 언급했는데요.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순차적으로 각종 규제를 잇따라 시행하겠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움직임들로 집값 과열 잡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선규 선임연구원 나오셨고요. 또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한문도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 장하성 실장 어떻게 보면 센 발언 해야지라고 약간 작심하고 나온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일단 어제 발언들 어떻게 들으신지 한 분씩 말씀 드릴게요. 회장님부터 네. 말씀해 주실까요? 예. 어제 발언 제가 듣고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들었고요. 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바지 사장 뭐 이런 느낌도 좀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었고 출범 때부터 급하게 출범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 대책을 세우는 기간이 좀 짧은 건 인정을 해요. 그리고 많은 대책을 뭐 메가탄급의 어떤 대책들을 던져서 효과는 봤는데 이제 이 박원순 시장님께서 엇박자 좀 내시고 또 좀 공급 부재라는 원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제 편가르기와 다주택자분들을 어떤 좀 죄는 듯한 이런 좀 강경도 일변으로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엇박자인데 지금도 나온 대책도 결론은 그냥 쬐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향성은 잡았는데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대책이 없는 것 같고 전략과 전술을 볼 때는 전술 강론으로 지금 자꾸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전략을 세우고 공급 대책을 세우고 물론 이제 얼마 전에 그 LH에서 179억을 투입해서 박근혜 때 없앴던 그 택지 개발을 다시 한번 도입하는 어떤 방안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벌써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4, 5년, 7년 지나야 이제 시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결론은 이제 의도와 의지는 좋으나 어떤 전반적인 전술과 전략을 자꾸 흩어지면서 방향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삐걱거리지 않나. 네.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 하향 안정화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은 참 혼란스럽고 수요자든지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네, 제가 있겠죠? 보기에는 사실은 어제 당에 있어서 가장 대표되시는 분이고 또 청와대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이제 정책실장으로서의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올해만 하더라도 상승률이 이제 5.5%가 넘을 정도로 정말 당사자들조차도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게 미친 집값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라고 또 방향 제시하는 부분 자체가 과거 참여정부의 복사판처럼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한 원인과 어떤 자기 정책 당국의 어떤 책임 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는 없이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더 추가하겠다 이런 징벌적인 어떤 규제를 추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황인식에 정말 중대한 오류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제가 볼 때는 김수현 청와대 수석이 좀 자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표적인 성격이 있겠지만 장하성 정책실장께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만 하고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바쁘시고 힘드시고 사실은 간단치 않을 건데 부동산 문제까지 사실은 대표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번지수를 짚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발언은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물론 8.27 대책 이전이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6년 3개월 만에 거의 최대 상승폭이다.
규제라고 하는데 이게 또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의미상으로 보면 일단 표현 자체가 최대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 시장에 어떤 심리적인 좀 뭐 압박감을 주겠죠. 근데 그 의미는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좀 예전을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 자체만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같은 어떤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요즘에 그 상승세가 좀 예사롭지는 않거든요. 물론 박원순 시장이 기폭제를 던지긴 했지만 어떤 흐름 자체가 약간 비정상적이라는 시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으로 지금의 어떤 이 상승세가 예전에 우리 2006년, 7년 때 상승세랑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어떤 정책이 노무현 정부랑 뭐 판박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랑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측을 한다면 그 당시에 이제 집값이 내려가기 전에 하향 안정화되기 전에 어떤 기사들의 제목들이 뭐 미친 집값, 광풍 분다, 네. 뭐 온 가족이 청약 쓰기 뭐 이런 표현들이 줄비했거든요. 계속 한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하고 나서 글로벌이 같이 겹치면서 2009년부터 잠시 주춤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 부흥책을 썼음에도 시장이 못 버티고 그냥 가라앉았죠. 가라앉아서 이게 한 2012년, 13년까지 갔습니다. 그때 이제 기사들 제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걸 들으시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장도 좀 판박이라고 가정을 할 때 캄캄한 부동산 시장 제가 몇 개 불러드리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지금 몇 시인가 더블딥 바로 더블딥. 상전. 네, 한때 유행처럼 썼던 용어죠. 네,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 네. 부동산 세일 뭐 이런 단어 나오고 위기의 주택 시장 뭐 아일랜드 부동산 거품에 취해 국가부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감안해 보면 뭐 강남, 반토 막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그 기간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10, 11, 12까지 피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 4년, 5년을 갔다가 하향 안정을 가다가 2014년도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활성화 정책을 치면서 이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5년 차입니다 벌써. 그렇다면 어떤 10년 주기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볼 때 앞으로 2, 3년 뒤에 다가올 어떤 요인들, 정책 요인들하고 어떤 글로벌 시장의 요인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시장에 조금 거시적으로 시계열적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막 올라가는 분위기와 언론의 어떤 그런 붐이라 그럴까요? 정부와 좀 반대되는 표현들에 휩쓸리셔가지고 자칫 잘못 판단하시면 이런 상황이 빚어진다 그러면 또 이게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서 양면성 그리고 예전의 기사들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이 서울 아파트가 6년 3개월 만에 최대 이 표현에 네. 조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앞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 얘기했던 게 827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봤었을 때 뭐 6년 3개월이긴 하지만 827 이전이라고 가정한다면 네네. 그러면 827 이후에는 집값 동향을 저희가 뭐 미리 좀 짚어본다면 네네. 어떻게 전망하시겠어요? 당분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이유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 구조상으로는 뭐가 문제냐면은 매물이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스토키 이야기할 때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해서 기존의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매물들이 많이 잠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네. 매물이 시장에 출회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상당 부분은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조차 팔고자 했던 사람들조차 만일에 내가 주택을 지금 팔았을 때는 다시 사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팔려고 했던 의사를 갖다가 철회하는 그러니까 매물을 회수하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시장에 사실 절대적인 물량을 떠나서 매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불안 요인을 만든 사람들이 결국은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책 자체가 아까 좀 전에도 이제 참여정부 시절을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율을 강화했던 200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의 그 퍼센트로 올랐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의 상황에도 우리가 파리 대책을 통해서 1년이 지금 지나고 있지만 이런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 실패라는 것을 정부가 자인하고 사실은 문제에 접근해야만이 새로운 해법이 가능한데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징벌적으로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은 아마 언젠가는 시장이 결국은 수그러들 것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또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정책적 오류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네. 있는데요. 예, 지금 627 이제 827 이후에 이제 시장 전망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일단 박원 시장이 어젠가 오늘 아침에 또 부동산 시장을 내가 잘 몰랐다. 발표를 너무 성급한 것 같다라고 이제 뭐 사과하듯이 좀 말씀을 하셨고 당정청 회의 발표하셨고 또 투기 가지고 또 추가 지정을 했고 이런 시그널이 일단 시장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에서 이 최대 그 6년 상경을 최대 발표를 할 때 발표된 이후의 내용 그것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장에서 이 영향 좀 있어서 상승세가 일단 누그러질 거고 표현이 이제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지속되는 건 맞지만 네. 그 폭이 줄어들 것이고 분명히 이제 실패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실패는 아직 안 했고 정책 효과가 발표하고 나서 항상 정부 그동안을 보면 최고 1년에서 늦으면 2년 정도가 지나야 시장에 반영이 되거든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몇 년 버가지고 나타난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몇 년 동안 안 되다가 그 뒤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1년 이제 지났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더 보시면 시장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향 안정화 좀 이루어질 거라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반대 의견을 좀 알겠습니다. 가지고 자, 있습니다. 예. 두 분 생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규제 카드는 뭘까?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힌트가 나왔죠? 힌트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대놓고 얘기했죠. 네, 죄송합니다. 종부세 얘기 나왔습니다. 네. 고가 주택자 1주택자임에도 이제 초고가 주택자에 네. 대해서 또 다주택자들 어떻게 보면 핀셋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는지 종부세 강화 방안 카드 꺼내든 거에 대해서 평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이제 혼선이 오기 시작하고요. 또 방향성에서 지금 오류가 정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정책 대상은 분명히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주택자도 아니고 투기 세력이라고 보기에도 타당한 근거도 없는 초고가 주택이라고 해서 또 1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규제의 전체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이쪽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것은 그것을 포함시켜야 될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규제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세수를 정대시키는 것 이외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정책적인 하나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정책 기조의 흐름과도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이것은 또다시 정책의 실패를 아마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에 뭐 120% 동의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어린아이는 모르시겠지만 이제 조금 뭐 아시는 어른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공시가격 현실화만 하면 되는 문제를 뭐 방송에서 떠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1주택자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될 판에 그죠? 그것을 매기겠다. 이 표현 자체가 부동산 가격 잡기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슨 뭐 돈이 좀 필요한지 정부에서 자꾸 이런 묘한 액션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혀 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지금 말씀 주신 방향성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스스로 자승자박이라 그러나요? 그런 수를 던지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게 나오는지 그러면 편 갈라서 벌써 대선이 3, 4년 남았는데 벌써 그 생각을 하는지 이런 착각까지 일으킬 정도로 전혀 시장과 괴리된 어떤 자꾸 이런 립서비스 비슷한 공약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이 정부 여당이나 당정청 협의회에서 좀 정신 차리고 좀 이런 것들을 좀 토해가지고 발표를 하셔야지 이렇게 던지시면은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부터도 상당히 좀 마음도 안 좋고 시장에 혼란만 준다고 좀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주택자도 어쨌든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춘다. 앞서 뭐 신문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강남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1%포인트 올렸을 때 790만 원에서 거의 2배까지 이렇게 네. 오르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는 저희가 어느 정도 맞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종부세가 과거에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했던 시절과 달리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상태입니다. 오른 네.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만일 기준을 더욱더 확대하는 쪽으로 6억 기준으로 전환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세수 정대에 대한 막대한 기대감과 그 이외에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를 강화할 경우에서 1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반감과 함께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다시 주택 가격에 증가되는 쪽으로 해서 주택 시장 가격을 더욱더 불안 요인으로, 왜냐하면 현재 매도세 우위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당분간 이 부분들이 해소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네. 그리고 또 공급주택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내놓지만 사실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는 게요. 서울 도심지 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외곽에 있어서 그린벨트 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 공급한다는 자체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과 미스매칭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종부세 부분의 강화 등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징벌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부분들의 정책은 결국 시장에서 제대로 수용되기도 어렵거니와 자칫하면은 저는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그동안에 아직도 수면 밑에 있지만 조세 저항이라든지 네. 시장에 있어서의 그동안 참아왔던 분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면서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도 저는 대단히 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저번에 세제 개혁 과정에서도 일부 검토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세제 개혁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던 안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더 강화하겠다는 강화 일변도로 가는 것은 정치적인 위험성도 대단히 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저희가 남은 카드를 생각해 보면은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재건축에 많은 규제가 지금 이미 가해지고 있잖아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울 그리고 서울 도심지 내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안 내놓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아까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내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서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다가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향후의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정비사업,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사업 수단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 강화부터 시작해서 아예 초기 단계부터 다 규제를 해서 막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른 제도 보완을 통해서 풀면서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추가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연한을 더 30년에서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 자체를 지금보다도 더 봉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불난집에 불섭을 듣고 뛰어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오히려 시장을 더욱더 지금보다는 불안 요인들을 강화시키면서 매물 부족에 대한 시장 가격의 앙등 요인으로 급상승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규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고 보시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좋은 평가는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강공으로 간단 말이죠. 마무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계속 이렇게 가도 됩니까? 라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병이 좀 걸리면 아프거나 걸리면 시간이 필요하죠. 약한 병은 금세 날 수 있지만 네. 조금 깊은 병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처방이 있는데 일단 처방의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한 가지가 빠졌죠. 공급 대책이. 공급 대책의 어떤 시간의 미스매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박근혜 정부와 MB 정부에서 던졌던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당연히 그만한 어떤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부딪히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뒤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캄캄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올지 그러니까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착륙을 위해서 조절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예 강한 대책을 정확하게 준다라고 하면 공급 대책과 같이 그러면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텐데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어떤 미숙한 어떤 정책을 던지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극화 문제라든지 공급 문제, 소득주도 이런 거 다 합쳐서 할 때 기본이 뭡니까? 공급과 수요인데 공급에 대한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심지에 박원순 시장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 할 때 그거 3만 원 한다 그랬는데 지금 반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 거 똑바로 하시고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공급을 늘린다라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갈 것인데 이것을 극약 처방으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시장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부 쪽에서 좀 다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어떤 장기적 계획을 갖다 명확하게 던져준다라면 시장에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낫겠죠. 저는 좀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장을 넘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네. 국내 부동산과 관련돼서 주택의 규모가 지금 사실 1,600만 호에 채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의 모든 삶이 농축되어 있는 하나의 자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순히 정책 실패가 실험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실패했을 때 실패했네요, 미안합니다, 이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실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나 수립하는 과정에서나 그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감안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책 수립 과정이나 시행 과정이나 그에 대한 또 나중에 평가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생략된 채 오직 옹고짐만을 가지고 가는 부분은 정말 국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갖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좀 정책 당국이나 책임자분들은 정책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신을 가지고 가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가 조급한 걸까요? 아니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기라고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문도 회장 주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